안녕하세요. 플래닛 성예부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무거웠던 머리, 일자 머리의 모델분을 조금 좀 가벼운 느낌으로. 근데 모델분이 너무 가벼운 것도 싫다고 하셔서 이제 무게감이 있으면서 레이어 커트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새로 나온 클리닉이 너무 좋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그래서 먼저 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것도 약간 오늘이랑 비슷한 그런 커트인데, 그 전에 모델분은 좀 롱헤어이고 지금 모델분도 롱헤어에 비슷한 미디움 기장인데 약간 앞에 레이어드를 하면은 조금 더 짧아지는 미디움이 되겠죠. 그래서 긴 머리 레이어드랑 미디움 레이어드가 느낌이 좀 다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서 봤을 때도 층이 하나도 안 나 있어요. 완전 원랭스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 위주로 레이어를 주고, 이 밑에는 질감 처리를 해서 그냥 무게감은 있는데 숱만 조금 너무 무겁지 않게, 그리고 위에 부분을 토대로 레이어드를 해서 이제 뭐 드라이를 했을 때도 조금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그렇게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 투 이어로 얼굴과 두상 크기에 따라서 이 섹션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딱 평균적으로 어떤 모발이든 똑같이 하지 마시고, 두상이 너무 작은데 똑같이 반을 갈라서 뒤에가 너무 좁아질 수도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레이어드를 하는 부분 이렇게 이어 투 이어로 섹션을 뜨잖아요. 봤을 때 두상이 굉장히 작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어 투 이어로 그냥 정갈하게 타다 보면은 너무 앞에가 좁아져 버려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정말 티가 안 나게 뭐 애교머리처럼 하려고 하시면은 일부러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싶으면은 너무 좁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오버해서 타도 되고,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층이 과한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 자를 때 많이 안 자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자르면 정말 티가 안 나요. 정말 티가 많이 안 나요. 생각보다 많이 잘라도 풀러보면은 티가 그렇게 레이어가 과하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 잘 생각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티가 많이 나는 게 싫다고 해서 진짜 이만큼 5cm 정도 잘랐어요. 근데 총 기장의 5cm는 엄청 기장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레이어드의 5cm는 거의 미세해요. 그래서 티가 정말 안 나게 레이어드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10cm 정도는 잘라주시는 게, 이게 레이어드를 하는 게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자르지 말고 일단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 잘라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기장을 설정해서 더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자르면 되니까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많이 잘린 것 같은데, 뒷머리랑 합쳐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티가 많이 안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 기장 맞추기가 어려우시면 앞머리, 이쪽 앞머리 먼저 이렇게 기장을 해서 가이드를 잡아주세요. 가이드 먼저 생겼죠? 그러면은 끝과 끝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이드 선 맞춰서 앞으로 90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자른 라인은 층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당겨서 자른 거는 층이 생긴 거예요. 원렉스를 층을 낸 거예요. 그리고 층이 지금 뭉툭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업해서 맨 끝에 삼각존, 맨 밑에 가이드 머리는 자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긴 가이드예요. 가이드에서 직각으로 두상에서 90도로 든 다음에 가이드 부분에 맞춰서 삼각형 이렇게 자르면 뭉툭했던 부분이 끝에가 질감 처리가 되면서 얄쌍하게 들어가요. 반대쪽도 한 120도 되겠네요. 끝에 가이드 여기 자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하시면 끝에 뭉쳐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질감 처리가 돼서 이렇게 좀 하늘하늘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뒤에는 그 전에 앞에도 지금 사실 그 전에 했던 긴 머리 레이어드 제가 무거운 거 설명해 드렸던 거랑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일단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설명할 부분은 더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 보통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이 정도 레이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부분 이 정도. 해서 밑에가 가이드죠. 밑에 자르시지 마시고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부분. 또 여기 밑에 가이드 자르지 마시고 위쪽. 그리고 아까 잘랐던 사이드 부분까지 같이 해서 연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부분 되게 많이 자른 것 같아 보이지만 뒤에서 한번 볼게요. 진짜 티 거의 안 나요. 이 정도 잘라도. 제가 되게 많이 자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풀었을 때는 레이어드가 그렇게까지 거의 없어요. 이 정도 한 5cm, 6cm 자른 것 같고는 티가 많이 안 나니까 레이어드 한다고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사실 뒤에보다는 앞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가 진짜 떨어지는 라인이 확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레이어드 한 거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지금 생머리라서 잘 안 보이는데 제일 짧은 머리가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고 긴 머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12cm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레이어를 과하게 하고 싶은데 밑에 무게감 있는 건 좋아. 근데 조금 더 여기가 더 극강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잘 레이어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냥 좀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시죠? 앞에 90도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차이 나게 자르고 싶은지 그 기장을 설정해서 커트하고 위쪽으로 들어서 끝부분 가볍게 여기도 같이 앞으로 당겨서 기장 설정해서 층을 내고 위쪽으로 들어서 가볍게. 그 다음에 조금 레이어드라 강하게 보이려면은 이 앞머리 라인 있죠. 여기가 짧아지면 레이어드가 과하게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하드한 레이어드가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잘라놓은 다음에 이 앞에를 먼저 타는 거예요. 앞머리 자르듯이 큰 삼각존. 지금 모델분은 막 극한 레이어드를 원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앞머리 자를 때는 좀 작은 삼각존을 타잖아요. 작은 삼각존을 타서 이제 앞머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삼각존. 큰 삼각존 하면은 숱이 한 요 정도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머리를 자르듯이 자르는 거예요. 한 요 정도? 10cm를 더 잘라요. 그러면은
10cm 자르고 아까 똑같이 들었던 것처럼 위쪽으로 해서 끝머리 가볍게. 그러면은 이 라인이 떨어지면서 10cm가 확 짧아지면 이렇게 이런 레이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층이 되게 많아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원랭스였던 머리가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이 됐어요. 그리고 숱 질감 처리 한번 해볼게요. 질감 처리 들어갈게요. 그냥 좀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질감 처리로 알려드릴게요. 보통 숱이 가장 많은 부분이 중간, 네이프 조금 윗선부터 중간까지가 가장 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너무 바쁠 때는 저는 가위로 보통 질감 처리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태닝보다 훨씬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고 뭔가 보여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가위로 하셔도 되는데 나 지금 너무 바빠. 그러면은 태닝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셔도 훨씬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이 밑에 중간 부분, 숱이 가장 많은 중간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태닝을 사용할게요. 숱을 치실 때 그거 아시죠? 위쪽 겉머리 쪽으로 올라갈수록 숱 태닝이 안쪽으로 가면 안 돼요. 바깥으로 빠져야지. 안 그러면 다 날려서 곱슬 아닌 모발도 엄청 부시시해지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하드하게 치고 싶어서 태닝도 이렇게 하드 레이어 하듯이 이런 사선으로 레이어 하드 사선으로 이렇게 말랐을 때 숱을 치는 것보다 젖었을 때 치는 게 더 많이 나가니까 숱이 너무 많은 분들은 젖었을 때 어느 정도 해놓고 머리를 말리고 나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중간이나 너무 숱이 많으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저는 한 중간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할게요. 여기 네이프는 너무 극하게 들어가면은 네이프도 숱이 없어지면은 가이드 부분이니까 약간 들쑥날쑥해 보여서 이 밑에 부분은 적당한 머리 숱의 분들은 너무 레이어 느낌으로 치지 마시고 그라데이션 그라 한 번 정도만 칠게요. 숱을 저도 옛날에는 가벼운 머리 싫어서 숱을 많이 안 쳤거든요. 근데 왜 숱을 일을 해보면서 숱을 왜 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원랭스여도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무리 무거운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라도 너무 무거우면은 파마가 너무 뭉쳐서 그 느낌이 진짜 예쁘게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또 적당히 숱을 치고 해야지 파마도 예쁘게 나오고 고객님도 집에 가서 손질이 편하고 너무 막 그렇게 막 옛날에 사기쳤던 식으로 그렇게 층을 내고 숱을 친다고 손님들이 생각하니까 숱을 치면은 저 숱 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편견이어서 이거는 디자이너 분들이 고객님들께 잘 설명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치지 말라고 했다고 네 무거운 거 좋아하시면 안 칠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고 숱을 쳐도 이렇게 원하는 느낌으로 무게감 있으면서 손질은 더 편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쪽으로 갈수록 더 끝쪽만 위쪽으로 갈수록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뒤집어져요. 이렇게 끝쪽만. 겉머리는 덮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려주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부시시하게 일어나면은 그게 되게 곱슬처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끝쪽 위주로
컷대했던 부분만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끝부분만. 근데 만약에 숱이 너무 많아서 끝에 부분만 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가위로 들어갈 거예요. 가위로 들어가면 좀 덜 일어나요. 텐닝보다는 조율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모델분의 머리는 겉머리가 그렇게까지 숱이 막 있는 게 아니어서 많이 치진 않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웬만하면은 가위로 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려요. 손님들이 가위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가위가 조금 더 정갈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맨 밑에 부분도 중간 정도 부분부터 이렇게 슬라이스. 많이 가벼워졌네요. 그 반대 똑같이 진행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커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거운 레이어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레이어드를 두 번씩이나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레이어드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레이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무거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리닉, 새로 나온 크리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크리닉은 오제닉스라는 크리닉인데요. 저도 이거를 받아보고 손님들한테도 써보고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제품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샵에 많은 크리닉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크리닉도 많잖아요. 근데 크리닉마다 제품 회사마다 이제 밀고 있는 뭐 그런 성분들도 있고 작용을 하는 성분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크리닉은 코팅이 마무리예요. 아시죠? 뭐 단백질을 넣고 수분을 넣고 뭐 유분을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코팅을 입혀줘서 마무리를 하는 게 보통의 이제 크리닉인데 오제닉스 같은 경우는 코팅은 없고 분해 작용을 하는 크리닉이어서 예를 들어서 전처리 뭐 염색이나 파마 전에 전처리를 할 때는 코팅이 없어서 방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충분히 손상모를 이렇게 케어를 하고 나서 시술에 들어가기가 되게 쉬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섞어서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이제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단독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보통은 많이 시술 전 처리로 많이 쓰고 섞어서 뭐 염색무에 넣는다든가 유화할 때 파마할 때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얘를 좀 잘 알아보려고 이제 단독으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샴푸실에서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처음 보여드릴 거는 오제닉스 S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샴푸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가 지금 보통 시술 전 단계로 많이 전처리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발라도 되는데 이제 오제닉스 S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없으면은 겉돌기 때문에 수분이 마르기 전에 헹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샴푸실에서 에머라듯이 그렇게 전처리제로 사용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저는 오늘 뭐 염색이나 파마 시술을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염색이나 파마 시술을 들어가기 전에 하면은 좀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도 염색도 잘 나오고 파마도 잘 나와요. 왜냐하면 코팅이 아니기 때문에 코팅이 없으니까 방해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부담 없이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손님들한테 좀 서비스로 해드려서 약간 방치 시간이 필요하면은 S보다는 M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S는 수분이 없으면 이제 분해되는 성분이 이제 수분이 없으면은 너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만약에 밖에서 바르게 될 때도 수분을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돼요. 끈적거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섹션을 떠서 약간 얘가 샴푸처럼 거품이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샴푸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는 조금 모발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 S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해지고 M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 나죠? 샴푸 아니에요, 여러분. 클리닉이에요. 이렇게 섹션을 하나하나 떠서 저는 근데 샴푸실에서 처음 해봐요. 괜찮네요. 좀 손님들한테 약간 생색내려고 시술대에서 했는데 수분이 많으니까 발림성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누워서 이렇게 섹션을 하나하나 떠서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대충 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테크닉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손님들 약간 릴렉스하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저도 뭐 여러 가지 클리닉을 많이 써봤는데 가장 신경 쓰였던 거는 항상 뭐 염색 전이나 파마 전에 손상모 클리닉을 들어가잖아요. 모발이 너무 상한 머리는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산성펌을 쓰면은 아무 클리닉이나 쓰면 안 돼요. 산성펌은 입자가 매우 작으니까 맨 안쪽에 침투해서 파마를 걸어야 되는데 코팅이 강한 클리닉을 쓰면은 산성펌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얘는 코팅을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파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처리제로 그냥 써도 무관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샴푸실에서 오제닉스 S 클리닉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하나만 해도. 근데 사실은 얘는 세트는 아니에요. 각각 하나씩 나온 거긴 한데 저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세트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는 전처리제, 모든 시술에 전처리제 가능하고 코팅막을 형성하지 않아서 시술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얘가 M이네요. 얘가 S. 방금 했던 S. M 같은 경우는 시술할 때 10%에서 15% 정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염색을 할 때 10% 15% 정도 합치고 그리고 연화 제품을 할 때도 합쳐서 바르면은 얘네는 거의 뿌리 가까이 발라도 무관하다고 하네요.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때 두피 가까이 발라도 무관해요. 그리고 떡이 지지 않으니까 이 아예 두피 쪽 있는 건강모에 발라도 그냥 부드러운 넘김이 남아서 드라이 할 때도 걸림이 없으니까 더 잘 살기도 하고 드라이 하기도 좋겠죠? 저도 지금 고객님들 몇 분께 해드렸는데 전혀 그런 잔여물이 남는 느낌이 안 들고 떡짐도 없고 떡짐이 없다고 해서 오래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하는 거를 먼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술에 사실 섞어 쓰면은 사실 10%만 들어가니까 뭐 이 머리가 정말 컬러가 원래 잘 나왔던 머리인지 얘를 섞어서 잘 나왔던 머리인지 이걸 설명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정말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단독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도 그냥 얘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섞어 쓰는 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일단은 단독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트리트먼트와 이제 차별화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시술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뿌리까지 발랐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만약에 뿌리에 손상이 있어도 정말 적은 양만 뿌리에 바르고 끝으로 갈수록 많이 발라달라고 그렇게 항상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아예 건강무 블랙 모발에 발라도 떡진 현상이 없고 그냥 하나 딱 중요한 거는 수분을 계속 채워줘야 된다는 거. 수분하고 작용을 한다고 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수분만 있으면은 뭐 계속 방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크게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분만 있으면은 알아서 얘네가 융화를 하니까 이렇게
뭐 두피에 발려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고객님들한테 더 장점으로 내세워도 될 것 같아요. 두피에 발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는 100% 단백질이어서 잔여가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도 없고 해서 지금 막 자라나는 이런 모발에도 조금 부드러운 감이랑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다른 트리트먼트랑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차별화된 느낌을 손님들이 받을 수 있겠죠? 이제 오제닉스 제품은 친수성 제품이어서 막 그렇게 유분이 뭐 과하거나 떡지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서 가볍게 헹궈 주셔도 괜찮아요. 거의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게 유분지고 무거워질까봐 어떤 제품은 정말 헹굴 때 잘 헹궈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들도 있고 저도 바를 때마다 약간만 과하게 발려도 막 유분질까 봐서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떡지게 나오면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래 가라고 더 많이 발라드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 어떻게 바쁜데 손님도 지금 나가야 되는데 떡 썼다고 또 한 번 헹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라도 이제 해서 만회를 해야죠. 근데 이제 많이 발라도 이렇게 어, 너무 유분지지 않고 부드럽게 가볍게 볼륨도 잘 사게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뿌리에도 이렇게 막 바르고 있죠. 이따가 제가 정말로 가볍게만 헹궈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넘김을 봤을 때 화면에서 봐도 이렇게 떡져서 뭉땡이로 지는지 가벼워서 이렇게 샤르르 넘어가는지 그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분무만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친수성 제품이니까 물이 마르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은 얘네가 분해 작용을 못 하겠죠. 네, 지금 오제닉스 M 도포를 다 끝냈고요. 얘는 수분이 계속 머물러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핀셋 처리해서 스팀 처리. 스팀 처리 해주시면은 계속 이제 수분이 나오니까 훨씬 더 작용을 분해 작용이 더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분만 있으면은 한참 방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바쁘실 때도 손님들이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뭐 이렇게 조금 모발 좋게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제가 최대한 좀 덜 헹궈 볼게요. 얘네가 잔여가 남아 있어도 얼마나 이런 잔해가 안 남아 있고 유분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네, 지금 헹굴 건데 아까 말했듯이 친수성 제품이라서 물에 굉장히 분해가 잘 돼요. 그래서 많이 헹굴 필요 없이 두피만 헹군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만 헹구고 나갈게요. 네, 지금 마무리하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긴 하네요. 근데 뭐 모든 제품이 다 부드럽지만 일단 분해 작용이 되니까 시술하고 이제 같이 사용하기가 너무 쉽다는 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모든 시술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두피에 묻어도 무관하다고는 했는데 마무리 하실 때는 그래도 두피 쪽은 좀 잘 헹궈 주셔야 돼요. 모발에 남아있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두피에 발려도 전혀 무관하긴 하나 마지막에 뭐 네이프 같은 부분, 숱 많은 부분을 얘네가 계속 묻어 있으면은 뭐 좋진 않겠죠. 이렇게 막 숱 겹겹이 뭐 뭔가가 이렇게 묻어 있을 때니까 네이프 같은 데는 조금 두피 부분은 조금 마무리할 때는 좀 청결하게 헹궈 주시고 나머지 모발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깨끗이 안 헹궈 주셔도 괜찮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지금 봐도 젖어 있는 느낌 봐도 뭐 손에 끈적거림이 하나도 없고 그냥 되게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일단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드라이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너무 가벼운데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너무 잘 됐는데 유분진 게 하나도 없어서 볼륨이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끈적거림도 하나도 없고 해서 좀 많이 바르고 방치를 오래 하고 좀 덜 헹궈도 굉장히 느낌이 너무 괜찮아서 그냥 홈케어로도 손님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려도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트, 아까 커트했죠. 제가 생머리에서 보여드려서 잠깐 느낌이 이제 많이 없었는데 파마드 이제 만약에 C컬펌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커트를 진행을 하면은 이제 레이어드가 이렇게 딱딱딱 보이죠? 조금 무거운 레이어드여서 층이 여기서부터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더 과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크게 위에 삼각존 해서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층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랑 시컬 파마 이런 열펌도 잘 활용을 해서 같이 고객님들께 예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린 클리닉 제품 단가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그냥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가도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경제도 힘들고 샵에서도 부담이 많이 커져 가니까 좀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효과도 확실한 그런 제품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